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강의를 맡은 이주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 전산세무회계 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산세무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자격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는 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와우. 그래서 이거는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공인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일반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 채용할 때 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입학을 할 때 우대 사항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전산세무회계 시험이 언제 치러지고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시험 일정은 이제 보통 한 2달에 한 번꼴로 치러지는데 이 횟수라든가 날짜는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장소도 전국에 다 상설 시험장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 가까운 곳으로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홈페이지에서 시험 보시기 일주일 전에 이 시험 장소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시험 방법과 합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험 방법은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론 시험이고 하나는 실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론 파트가 한 30%, 실무가 70% 되는데 이론 파트는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무 파트는 K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이론 시험에 과락이 있거나 실무 시험에 과락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합쳐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합격자 발표도 이제 매 시험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해당 홈페이지에서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자격증을 발급받고 싶으면은 이 자격증 발급 탭으로 들어가셔서 자격증을 신청하시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시면 자격증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산세무회계는 크게 4가지 종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 2급, 전산세무 1, 2급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전산회계 1급은 이 평가 대상 범위가 법인 기업, 도소매, 그다음에 제조업을 포함한 이러한 법인 기업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 재무회계는 회계 원리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원가회계는 기초 원가회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가세도 기초 부가가치세법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이론 시험 30%에 해당하는 이론 시험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회계 원리에 해당하는 그런 파트로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계정 과목과 관련된 문제가 한 8, 9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사지선다형으로요. 그다음에 원가 회계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원가의 개념이라든가 뭐 부분별 원가 계산, 뭐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한 3-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무회계에 해당하는 이 부가가치세는 이 기초적인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3-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무 문제는 크게 6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전년도 이제 재무제표를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거래처를 등록한다거나 계정을 등록하거나 수정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초적인 문제가 3문제가 나오고 도합 10점이 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거래를 입력하는 건데, 파트 2는 일반 거래, 즉 일반 전표를 입력하는 문제가 6문제가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개당 3점씩이니까 18점이 되겠죠. 파트 2가. 그다음에 파트 3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는 그 문제도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점이 되고요. 이제 파트 4는 뭐냐면
오류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표를 입력해 놓은 것에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가 2문제가 나와서 6점이 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파트 5는 결산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산 자료를 입력하는 문제가 한 3문제가 나와서 15점이 배정이 되고, 마지막 파트는 이제 제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도 3문제가 나와서 이제 도합 15점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70점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 시험과 실무 시험 합해서 1시간 안에 60분 안에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산회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회계 원리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회계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회계 파트를 전에 공부하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적인 회계 원리의 내용들이 전반적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또 내용도 되게 광범위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론 시험은 그냥 대충 찍고 실무가 70점이니까 실무에만 좀 실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무만 다 마치면은 그러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론을 좀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실무 문제도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개를 해서 실무를 푸셔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도 분개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회계 원리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회계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K랩 프로그램을 손에 익히셔야 합니다. 손에 익힌다고 하면 이게 K랩 프로그램이 아주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실 줄 아시면은 다 윈도우 베이스고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손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해보셔서 손으로 익히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미리 시험 날짜를 정하셔서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세우셔야지만이 이 시험을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그러한 지름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험 날짜를 꼭 정하시고 시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